근데 북한에서는 또 전혀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예. 네, 신년사였습니다.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평창올림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표단 파견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당국자 회담까지 제안했습니다. 실무 조율을 위한 당국자 회담이 열릴 경우에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에 2년 동안 끊겼던 남북 대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 목소리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에 어제 이 김정은 위원장 목소리가 나갔는데 굉장히 색다릅니다. 예, 직접 들어보니까. 이 제안을 두고 이제 보수정당에서는 화전 양면, 그러니까 평화를 얘기하면서 전쟁을 준비한다. 이런 전략에 불과하다. 이런 논평을 냈죠. 이를 두고 이제 언론도 이제 이게 평화 메시지인지 화전 양면 전략인지 두고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논평을 했던데 하나만 하는 논평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데 국제관계에서 어느 일방이 자기 무기를 다 버리고 무조건 상대로 수용하는 경우는 패전 항복 문서에 서명할 때밖에 없어요. 예. 평창에 가겠으니까 핵은 포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화전 양면 전략이라고 보수 정당에서는 평가 잘하는 게 당연하죠. 예. 그건 북한을 소재로 먹고 사는 곳이니까. 근데 언론도 이게 이제 화전 양면 전략인지 아니면 평화의 메시지인지 두고 봐야 한다. 이런 이게 무슨 논평도 아니고 하나만 하는 소리예요. 예. 언론도 지난 10년간 종북 이게 소리를 겪으면서 이 종북 소리 듣는 데 대한 공포를 내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올림픽을 거론한 자체가 처음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 그러면은 북한이 투트랙을 쓰든 쓰리트랙을 쓰든 우리한테 유리한 트랙으로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 뭐 이런 어떻게 새로운 국면을 만들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새로운 문이 열린 상황이니까요. 언론도 뭐 핵 문제는 요지부동이라든지 하면 화전 양면 전략일 수도 있다든지 뭐 이런 하나만 한 소리예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소리를 굳이 언론에서 봐야 할 이유가 없는데 여하간 언론에서는 이게 이제 기계적 균형을 잡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평화적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또는 동시에 전쟁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예. 뉴스 아니잖아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뉴스가 아니고, 어쨌든 참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게 뉴스입니다. 그러면 그 뉴스에 대한 해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기계적인 보도밖에 없어요. 자,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아직까지 뚜렷한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아닌데요. 신년사와 관련해서 송년 파티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일단 지켜보겠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썩 반가운 제안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 이란에서 소요가 있잖아요. 예, 그 소위 서방의 경제 제재 때문에 네, 이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예, 있습니다. 물가 상승하고 그래서 이란에 소요가 있거든요. 트럼프가 신나서 그 트윗하고 있어요. 바라면서. 북한도 이렇게 이제 내부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막 그래야 본인이 했던 바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큰 기침이 얘기치 않게. 근데 멀쩡하게 이렇게 평창 참여하고 이러면은 본인이 했던 어떤 제재나 압박 혹은 작년 내내 얘기했던 게 실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현이 잘. 예, 그런데 청와대에서는요, 6시간 40분 만에 환영 입장 내면서 이 환영 입장은 한미 간 협의를 거친 내용이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협의는 거쳤겠죠. 그렇다고 싫다고 말할 수는 없는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반갑다고 하지 않고 지켜보자고 하는 거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거죠.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메시지는 그렇고요.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네, 이 서양 언론에서는 북한이 화해의 손짓을 했다라면서 한국 정부에 대화를 요구했다라는 제목을 달아서 신년사를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 언론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자세히 전하면서 한국이 제안했던 남북 군사당국 회담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고요. 일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대화와 또 이 핵 관련된 위협 비중들도 같이 다뤘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남북 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예.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불투명했으면 좋겠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면 북한 선수단이 만약에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라인업을 짜졌을 텐데. 네, 그렇죠. 북한 피겨 간판인 염대옥과 김주식조가 올림픽 출전권 따고도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평창에 나올 수 없는데요. 하지만 IOC가 특별 조치를 하면 가능합니다. 와일드카드 받으면 메달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IOC 같은 경우에도 이제까지 와일드카드 제공 조건으로 북한을 설득해왔기 때문에 참가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IOC에서는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이죠. 이게 올림픽을 왜 합니까? 올림픽 이야기할 때 가장 앞에 평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그냥 선수들 경쟁해가지고 메달 따는 거 구경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물론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말씀처럼 편성이 다 짜여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가는 건 쉽지 않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단체전은 몇 개 조로 편성이 됐을 테니까 거기 한 팀이 더 들어가면은 예선전을 치를 수가 없겠네요. 예, 일정이 안 나와서. 그럼 남북 단일팀 이런 거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 짧은 시간에 가능하려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1월 1일이 되자마자 낭보가 날아들었는데요. 김정은. 정은이가. 배우 아니에요. 북한의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 대표단 파견할 용이 있다. 남북 당국과 만날 수도 있다.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의 인고의 시간이 빛을 보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정말 취임 이후에 했던 최초의 이쁜 짓.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한 최초의 이쁜 짓인 것 같아요. 김정은이 얘기하기를 노동당 창건일 기준으로 70도를 맞이하는 올해 2018년에 겨울에 하는 올림픽을 네. 동계올림픽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 친구가 이제는 핵무력을 완성해서 본인이 이제는 자기 테이블에 핵 단추가 있어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으니까 미국은 꼼짝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는 대화와 평화를 위해서 남북한이 남조선과 북조선이 협력해 나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발표를 했어요. 새해 첫날 사실은 이제 예상하고도 있었지만 이건 굉장히 경천동지할 만한 사건입니다. 경천동지할 만한 사건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 한 그 신년사 때문에 우리나라가 벌집이 뒤집어졌어요. 특별한 거는 아니고 우리한테는 낭보인데 소위 그 매파라고 얘기하는 극골 보수를 찬양하는 그 교수라든지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큰일 났다. 왜요? 반응이. 이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우리하고. 이게 큰일 났다, 이제는. 저 김정은이가 평화전술로 나오니까 우리하고 미국하의 그 한미공조가 흐트러질 염려가 생겼다. 이게 큰일 났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 조선일보를 위시해서. 그렇게 무서우면 집 밖에서 나오질 말지 왜 나와가지고 헛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은 강경 제재 노선이고 우리도 일단은 제재와 대화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제재와 대화고 미국은 강경 제재고 하는데 북한이 거기서 탁 끼어들면서 대화합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분명히 대한민국과 북조선은 대화를 할 건데 그러면 미국은 왕따를 당할 거고 그러면 한미 공조가 깨지는 거 아니냐. 큰일 났다. 경천동지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대략 요점만. 이게 10분짜리예요.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 창건 70도를 대경사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의 다 같이 의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올림픽이란 말은 대체할 말이 없나 보죠. 그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라도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남 사이에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이제 10분짜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말을 쏟아냈는데 일단 인상평부터 한반도에 있는 모든 인류들 중에 가장 노후한
코스프레를 하더만요. 30대 초반의 느낌이 거의 50타 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본받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일부러 그러는 들었어요. 줄 알아요. 예, 예. 무게감이나 이런 거에 예. 대해서. 그리고 목소리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목소리 처음 들어봤는데 목소리는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목소리 자체 더 늙은 나이 좀 든 느낌. 확실히 너무 젊은 나이라는 것을 이렇게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중후한 느낌, 무게감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아까 명령님 말씀하신 거랑 연관 지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럴 만도 해요. 실컷 핵무기 다 만들어놨어.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 볼일 다 봤다 이거지. 네. 우리 이제 평화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 그 핵무기를 만드는 목적이 핵무기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핵무기 만들었으면 그걸로 그 다음 밥을 챙겨야죠. 근데 방식이 다른 거죠, 우리랑. 예. 우리는 무기 안 만들고 평화인데, 예. 거기는 무기 다 만들어 놓고 평화. 요런 느낌이고. 저는 그, 트럼프한테 한마디 한 거잖아요. 내 사무실 책상에 핵 누르는 버튼이 있다. 아, 이거 좋았어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사실하고는 아무 상관없지만 상징적이잖아요. 아니 사실 그 단어가 나온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사실 핵무력이 왕성돼서 실제로 실전 배치가 된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가방을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예, 예. 발사하는 암호 코드가 달려 그러니까 있는. 트럼프도 그 말 하고 싶을 텐데 내 침실에 핵가방이 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김정은의 이야기 중에 예. 앞으로 핵무기를 이제 생산하고 대량 생산하고 하는 거를 앞으로 하면 된다 이런 식의 대화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김정은 자체가 이제 손을 내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격렬하게 싸웠던 트럼프하고는 바로 이렇게 꼬리 내리면 안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손을 한쪽 내밀고 한쪽에서는 너 미국 너 가만히 있어. 너 여기 들어오면 죽어. 이쪽에 갈라치기 전술. 그거 맞는데 국제사회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평창올림픽 잘 되길 바란다고 했는데 네. 그 사이에 핵무기 발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다 했죠 이제 음. 필요한 건 다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할 일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설계도 갖고 이제 제작만 대량 생산만 네. 하면 되는 건데. 네. 저는 이 신년사를 보면서 아,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되게 만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시진핑이겠죠. 요번에 중국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 그 중국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 중국하고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의 어떤 삼각 공조 관계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했다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한반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국제 역학 관계를 보면 참으로 애매모호한 관계예요. 남한과 북한은 서로 적대국이면서 전쟁을 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한반도 남한과 북한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다른 나라들은 다 상대방이 적국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천만한 적국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대 강국이 버티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화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게 중국이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러시아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 4대 강국에 있어서 한 축이에요. 그렇다고 일본과 미국은 완전 적국이기 때문에 손을 내밀 수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러시아나 중국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평화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봐야 미국이나 일본은 콧방귀도 안 껴요. 왜냐하면 그럼 이제 북한은 저쪽으로 편 붙었어? 끝났군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사실은 이번 신년사에서 사실은 이게 대남 메시지예요. 대화 메시지는 대남 메시지고 핵 메시지는 대미 메시지인데 대한민국을 향해서 평화와 대화 제스처를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 적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평화를 일궈나갈 수 있는 그 대화 창구는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충안 밖에 이게 취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외교 관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외교 균형자론, 절충지대론 이런 부분들이 북한한테 상당히 현실감 있게 다가갔다는 거죠. 미국과의 관계는 차후에 더 좋아질 거라고 봐요. 네. 세계 1위의 경찰 국가 입장에서 핵 만드는 꼴 못 봐. 이게 미국의 지금까지 기조였으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미국과는 따로 어떤 소통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남한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부용이죠. 작년까지 2017년까지 핵무기 만드느라고 모든 인민들 고생했다. 앞으로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이말 남았다라고 일단 다독이는 효과도 있고요. 그러려고 보니까 결국엔 남한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김정은도 결국은 자기 자신들도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게 핵무기 개발의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꾸준히 취임 전부터 계속 북한에 메시지 보내왔던 것들에 대한 화답이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빨리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무리 자유한국당 부류가 딴지를 걸어도 평화하겠다는데 뭐 어쩔 거야.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저렇게 화해 제스처로 나오면 여기서 북한 핵무기 없애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대안이 될 수가 없다고. 네.
니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한 너희들이랑 대화 안 해? 이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안이 없어요. 결국은 근데 핵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찌됐건 간에 그 상태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한번 만납시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잘하면요. 2018년 안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김정은이 그 단서를 달았던 것은 미국과 공조해서 핵전쟁 연습하는 것을 중단하라라고 얘기했거든요. 맨 뒤에 단서가 그래야 우리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메시지를 보면 여전히 북한에서는 이 핵이라는 거 그다음에 침략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거부감이 있어서 아마도 이제 사실은 고위 군사당국자 회담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이번 올림픽을 기회로 올림픽이 지나가고 나면 고위 군사당국자 회담을 열고 그 다음에는 아마도 정상회담의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한 가지 조금 이제 걱정되는 거는 뭐 5월께쯤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염려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정상회담이나 고위 군사회담 쪽으로 해서 정면 돌파를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건 굉장히 감격적인 날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디로까지 원리로 올라갔냐면 5.24 조치, 네. 천안함 사건, 5.24 조치 그리고 쭉 이어져 오다가 개성공단 폐쇄까지. 그 과정에 9년 가까이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사실상 풀리는 상태. 그렇죠. 1월 1일이 굉장히 획기적인 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1 발표? 성명? 이런 식으로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좀 부여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돼요. 그래서 그래 북한 니들 이렇게 김정은이가 이야기했으면 이쪽 남한 쪽에서 그러면 평창 올림픽에 오기 위한 뭔가 실무적인 회담 비슷한 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친 김에 우리 군사 아까 말한 회담도 하자 하다가 보면 올해 한 겨울 좀 가을. 가을쯤에 한번 봅시다. 딱 좋네요. 가을 사진발 잘 받고. 정말 맥락 없는 유막. 그리고 오늘 김정은의 억양이나 말투, 그 액센트를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조선중앙TV에서 봤던 그런 악센트가 전혀 아니어서 어떤 악센트였어요, 기존에는? 서울 사람. 네, 약간 정말 서울 사람 오늘은 흉내를 내는 것 그거를 같이. 이제 그 들으시는 분들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북한의 표준어는 서울 우리 대한민국 표준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거는 선동용 방송용 언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그 북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는 그 오해를 갖고 있는 거는 북한 말이 아니고 사실은 현재에서는 옛날의 북한 말인데 현재에서는 조선족어예요. 중국에 사는 조선족 출신들이 쓰는 말이고 근데 북한은 표준어를 써요.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말을 못 들었고 항상 뉴스로만 접해서 그런지 오늘 네. 김정은이 했던 그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로웠고 그리고 오히려 TV조선이 노동당 뉴스같이 더 선동적인 그 억양이 훨씬 더 북조선스럽더라고요. 맞습니다. 조선중앙TV. 닮아가죠. 자, 알겠고요. 오늘 그 10분 정도 연설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확실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핵무기 개발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잘 살 거라는 비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평창 올림픽 참가할 수도 있고 남조선에 덕담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빨리 뭔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2월 9일이 평창 올림픽이에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어떤 한 나라가 새롭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면 IOC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아마 우리가 그 뉴스를 전달하기도 바쁠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것인가 뭐 이런 어떻게 새로운 국면을 만들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새로운 문이 열린 상황이니까요. 언론도 뭐 핵 문제는 요지부동이라든지 화전 양면 전략일 수도 있다든지 뭐 이런 하나만한 소리예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소리를 굳이 언론에서 봐야 할 이유가 없는데 여하간 언론에서는 이게 이제 기계적 균형을 잡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평화적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또는 동시에 전쟁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예. 뉴스 아니잖아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뉴스가 아니고, 어쨌든 참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게 뉴스입니다. 그러면 그 뉴스에 대한 해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기계적인 보도밖에 없어요. 자,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아직까지 뚜렷한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아닌데요. 신년사와 관련해서 송년 파티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일단 지켜보겠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썩 반가운 제안은 아닐 것 같아요. 언론도 이제 이게 평화 메시지인지 화전 양면 전략인지 두고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논평을 했던데 하나만 하는 논평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데 국제관계에서 어느 일방이 자기 무기를 다 버리고
무조건 상대로 수용하는 경우는 패전 항복 문서에 서명할 때밖에 없어요. 예. 평창에 가겠으니까 핵은 포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화전 양면 전략이라고 보수 정당에서는 평가 잘하는 게 당연하죠. 예. 그건 북한을 소재로 먹고 사는 곳이니까. 근데 언론도 이게 이제 화전 양면 전략인지 아니면 평화의 메시지인지 두고 봐야 한다. 이런 이게 무슨 논평도 아니고 하나만 하는 소리예요. 예. 언론도 지난 10년간 종북 이게 소리를 겪으면서 이 종북 소리 듣는 데 대한 공포를 내면화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올림픽을 거론한 자체가 처음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 그러면은 북한이 투트랙을 쓰든 쓰리트랙을 쓰든 우리한테 유리한 트랙으로 어떻게 유인할까? 해당 언론에서는 북한이 화해의 손짓을 했다라면서 한국 정부에 대화를 요구했다라는 제목을 달아서 신년사를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 언론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자세히 전하면서 한국이 제안했던 남북 군사당국 회담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고요. 일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대화와 또 이 핵 관련된 위협 비중들도 같이 다뤘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남북 대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예.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불투명했으면 좋겠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면 북한 선수단이 만약에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라인업이 짜졌을 텐데. 네, 그렇죠. 북한 피겨 간판인 염대옥과 김주식조가 올림픽 출전권 따고도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평창에 나올 수 없는데요. 하지만 IOC가 특별 조치를 하면 가능합니다. 와일드카드 받으면 메달에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IOC 같은 경우에도 이제까지 와일드카드 제공 조건으로 북한을 설득해왔기 때문에 참가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또 전혀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예. 네, 신년사 냈습니다.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평창 올림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표단 파견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당국자 회담까지 제안했습니다. 실무 조율을 위한 당국자 회담이 열릴 경우에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에 2년 동안 끊겼던 남북 대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 목소리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에 어제 이 김정은 위원장 목소리가 나갔는데 굉장히 색다릅니다. 예, 직접 들어보니까. 이 제안을 두고 이제 보수정당에서는 화전 양면, 그러니까 평화를 얘기하면서 전쟁을 준비한다. 이런 전략에 불과하다. 이런 논평을 냈죠. 이를 두고 이제 왜냐면은 최근 이란에서 소요가 있잖아요. 예. 그 소위 서방의 경제 제재 때문에 네, 이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예, 있습니다. 물가 상승하고 그래서 이란에 소요가 있거든요. 트럼프가 신나서 그 트윗하고 있어요. 예, 바라면서. 북한도 이렇게 이제 내부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막 그래야 본인이 했던 바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큰 기침이 얘기치 않게. 근데 멀쩡하게 이렇게 평창 참여하고 이러면은 본인이 했던 어떤 제재나 압박 혹은 작년 내내 얘기했던 게 실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현이 잘. 예, 그런데 청와대에서는요, 6시간 40분 만에 환영 입장 내면서 이 환영 입장은 한미 간 협의를 거친 내용이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협의는 거쳤겠죠. 그렇다고 싫다고 말할 수는 없는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반갑다고 화가하지 않고 지켜보자고 한 거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거죠.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메시지는 그렇고요.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네,